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황사 걱정해야 되는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걱정, 날씨가 풀리고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문제로 걱정. 아마도 이 걱정 달고 살아야 하는 게 이 땅 우리의 인생 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문제에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 똑똑함이 아니라 현명함이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소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미국 금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제 국내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1 환율도 어떻게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이거 앞으로 증시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저는 정말 이렇게 오를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반성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원래 올해 연내 금리를 4번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증권시장 입장에서 보면 매를 4대 이상 맞아야 되는데 3대로 줄여준 거죠. 3대라고 딱 집어서 제네디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4대 이상 맞을 거 3대만 맞으면 되네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있구나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안 빼고 우리나라 주식을 어제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반대로 당연히 달러가 더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서 $1 환율도 떨어졌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매를 4대를 세대로 줄였지만 매를 안 맞나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세대는 맞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약보와 폰조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이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뭐 호재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고요. 언젠가는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바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해서 아시아 그렇죠. 증시에 일정 정도의 엑소더스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어제 오늘 다 조간신문들 다 뭐 다들 보도한 것처럼 그 금리 역전 현상 이게 다들 우려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될 텐데 국내 증시나 환율도 그런 부분에 어떤 어제는 안 받았지만 반대로 움직였지만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환율은 진짜 그거는 귀신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예상 틀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요? 뭐 저는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뭐. 저도 맞춘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자, 근데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 요금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면 저비용 항공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중비용, 고비용 아닌가 글쎄 싶은데 말이에요. 일단 뭐 일부 다른 국적항공사보다 아직은 싸니까 저비용 항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예전엔 국내선만 했지만 요즘에는 가까운 뭐 외국에도 많이 있고 심지어 뭐 저기 먼 나라까지 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동안 5년간 일단은 못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요금 올리면 고객 이탈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고객 이탈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국내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2위인 대한항공 자회사죠. 진에어가 먼저 올리니까 지난 1월에 올렸거든요. 이어서 1위인 제주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다 이번 달에 적게는 1~2%, 많게는 11% 올리고요. 뭐 이용이 적은 평일 운임 올렸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항상 그렇죠. 주말과 성수기 운임을 거의 크게 올려서 다들 체감하는 비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안 오른 것도 있잖아요. 치킨값. 어? 맞습니다. 어제 오를 뻔하다가 그렇죠. 안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100키 투항했죠. 그렇죠. 근데 인공 닭고기가 등장했다 그러다 기침도 나오네. 이거는 잘 보니까요. 벌써 입맛이 도시나 본데요. 예. 네. 일단 어제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입맛이 돌면 기침합니까? 아니죠? 일단 뭐 먹기 전에 한번 기침을 한번 하고 입맛 다시 먹는 거 아닌가요? 예, 미국 바이오 기업인 멤피스 미트라는 곳에서 이걸 인공 닭고기, 인공 오리고기를 개발해서 시식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맛을 본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대요. 맛은 자연산 닭고기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식감이라고 하죠. 기존 닭고기보다 좀 바삭바삭하진 않은 거죠. 정말 그 치킨 프라이드의 그 바삭바삭한 맛이 정말 다들 연상됐을 때 그것보다 약간 좀 푹신푹신한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미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인공 쇠고기가 개발이 됐어요. 이제 인공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이제 처음인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다들 뭐 요번에 AI의 뭐 구제역 이런 거 보면서 쇠고기, 닭고기로 인한 뭐 많이 가금률을 키우려면 이런저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들고 뭐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는데 인공 이런 가금류 닭고기가 있으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도축도 안 해도 되니까 이른바 인공 고기를 뭐 이런 기업들에서는 착한 청정고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겠죠. 이번에 이제 인공 닭고기를 개발한 이 회사에서는 2021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치맥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정말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이거 키우는 환경 물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고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그 동물 보호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들 봤을 때 콩단백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럼요. 우리 뭐 정의석 기자하고 저 같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알죠.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 어른한테 기어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농담입니다. 아니죠. 근데 그 콩단백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잘하면 뭐 또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물 보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인공고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아직 보톡스 안 맞아보셨죠? 우리 정윤설 기자. 예, 그 교수님의 팽팽한 피부의 비결은 아니죠? 아니죠. 자연산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거 예전에 뭐 장관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도 안 그 연예인 출신이셨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들 간에도 보톡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보톡스가 10,000원까지 내려갔대요. 예? 예, 한 방에 보통 뭐 예전에 10만 원 했고 한 6만 원 정도가 정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최근에 이제 10,00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보통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 시술을. 그런데 이제 뭐 내과는 기본이고 비뇨기과에 치과까지 지금 보톡스를 넣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작년 7월에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 치과에서 보톡스 수술을 하니까 다른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거 의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선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하는 거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잇몸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뭔가 좀 필요할 땐 놔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병원 간 뭐 진료 과목 관계없이 보톡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의 10,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요즘 보톡스는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목소리, 성대, 뭐 신소리나 이런 거 안 내기 위해서 성대 시술도 하고요. 뭐 요실금 같은 뭐 이런 시술에도 보톡스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든지 근데 이제 지나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오남용을 하다 보면 정말 보톡스가 뭐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용이 되는데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남용은 주의하셔야겠죠. 치매에도 그 뇌의 일정 부분 보톡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여기 뭐 뇌에도 놓는 그런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네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야, 그렇군요.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류현진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이 됐는데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도 무난하게 잘 던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시카고 컵스전에서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했거든요. 이 3이닝 동안 안타 3개를 허용했는데 이 삼진을 4개나 잡아내면서 1실점했습니다. 실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 피칭 자체가 공격적이었고요. 이 삼진을 4개나 잡아냈다. 그리고 이 투구수가 53개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구 컨트롤이 좀 불안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빠른 볼로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이 변화구가 날카롭게 떨어지면서 삼진을 4개나 잡아낸 것이 좀 눈에 띄었고요. 류현진 선수 지난 12일 LA 에인절스전에 이어서 오늘도 합격점을 받는 투구를 선보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선발 복귀와 관련해서 느낌이 좋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승환 선수도 세인트루이스에 복귀해서 오늘 시범 경기에 등판이 됐죠. 그죠? 뭐 오승환 선수도 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네소타전에서 4회 초에 등판했거든요. 1이닝 동안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WBC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시범 경기 등판에서 3실점했는데 오늘 역시 세인트루이스 주전 마무리 투수로서의 위용을 보여준 투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렸는데 이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죠. 이정우 선수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바람의 손자냐 하면은요. 이 은퇴하는 이정범 선수가 있었죠. 바람의 아들이었죠, 이분은. 이 바람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 바람의, 아들이에요? 친아들?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 바람의 적통을 이어가는 바람의 손자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 프로에 데뷔하거든요. 넥센에서. 근데 어제 한화전에서 3타수 2안타를 때렸고요. 시범 경기 3경기에서 타율이 6할 2푼 5리나 됩니다. 신인답지 않은 맹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팬들로부터 바람의 손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타격뿐만이 아니라 이 수비와 주루를 포함해서 이 야구 센스가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바람의 손자가 과연 바람의 아들에 이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원래 이게 아들, 아버지가 같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차범근, 차두리 뭐 이런데. 야, 아버지를 또 능가하는 아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피겨 유망주 차준환 선수 말입니다.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피겨 최초의 메달을 기대했는데 메달은 못 땄어요. 예? 예. 아, 근데 뭐 잘했어요. 최고 점수 갱신했죠. 예, 맞습니다. 이 대만에서 열린 이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의 소식인데 이 남자 싱글에서 이 차준환 선수가 총점 242.45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남자 피겨 최초의 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근데 어제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이 쿼드러플 사이클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프리스케이팅 실수에도 불구하고 총점 242.45점은 이 차준환 선수 자신의 최고 점수를 또다시 한번 갱신한 점수이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다시 한번 가능성 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달에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북한이 참가할 것 같다 그러죠? 예, 이 다음 달 2일에 이 강릉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북한이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이 북한에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을 통해서 이 강릉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 의사를 전해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스포츠 행사라는 것을 감안해서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문순 강원지사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참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팝폰! 굴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 굴락투유 장건강엔 굴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굴락투유. 굴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나민 씨. 이 생기 봐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놀 F. 가래에도 미놀 F. 목 아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놀 F. 경남세약.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성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오늘은 기영도 시인의 시 엄마 걱정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뭐 최소한도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세 사람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자,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좌절을 안겨주는 사자성어 코너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 교수님 어떤 거? 네, 오늘 저는 부형청죄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거 보세요. 벌써 이 좌절감이 팍 옵니다. 야, 이것도 뭐지? 뭡니까? 아니, 선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글쎄, 뭐. 이런 예. 그 성어 들으시면. 거죠, 뭐. 그럼요. 저희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경멸해 주시더군요. 그러니까, 네, 질부, 어깨에 지다 이런 내용이고요. 모형나무 형, 청할청, 허물죄. 그래서 이게 사마천 사기에 이 연파와 인상의 열전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조나라 해문왕 시절에 2명의 재상과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굉장히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가시 나무가 된 회초리를 들고 어깨에 메고 잘못을 청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잘 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최근에 전국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헌법과 법률 위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결국은 법정에서 또 밝혀지겠지만 최소한도 자신이 지었던 잘못들, 물론 이것은 야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정치권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과오라든가 잘못들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할 때 앞으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막 부인하고 은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벗어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오늘은 사기 특집이네요. 제가 한 것은 일모도원이라고. 우리 그럼 아예 사기도 한번 쳐볼까요? 예. 아주 그 고품격 코미디를 여기 사기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쁜 의미의 사기가 아니었습니까? 네. 자, 일모도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모 날이 저무는데 도원 길은 참 멀다. 결국 뭐 마음은 급한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늙어 앞으로 목적을 한 건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사기에 있는 오자서 열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요즘 김종인 전 의원에 걸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 현직 의원님이십니다. 예. 전 의원이죠. 비례대표를 탈당을 하셨구나. 참. 요새는 뭐 이게 매일 바뀌어가지고 예. 일단은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3년 남은 배지를 반납하고 뭔가 그 최고령자로서의 책임과 이런 걸 보면서 의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문연대나 개헌이다 이런 부분들이 김종인 전 의원이 주장해왔던 건데 이게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본인은 뭐 배지도 반납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분마다 다 다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하고 이런 게 각 당 주자들이 자기 계산을 앞세워 대의를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해서요. 뭐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치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자, 사자성어 뭐 꼭 4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5자 6자 좋으니까 뭐 그런 말을 만드셔도 돼요.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 9일로 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 근데 이거 뭐 자꾸 벚꽃 대선, 뭐 장미대 이 꽃 이름 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스민 혁명이라고 있었죠. 네. 중동 지역에. 근데 그게 사실 실패한 혁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꽃 이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5월 9일 조기 대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
화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꽃을 좋아해서요. 네. 장미꽃, 벚꽃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뭐 날씨가 되면 피는 거니까. 네. 네. 이번 대선의 쟁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 다시 말해 서로를 편가르고 이념적 갈등, 뭐 블랙리스트로 누구를 한 이런 적폐를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판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공정, 또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력과 유능함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남북관계 단절됐죠. 외교 어렵죠. 국내 민생 어렵죠. 청년 실업 가계부채. 정말 이런 부분을 돌파해낼 수 있는 실력, 타협하고 협상해내면서 국정을 이끌 실력과 유능함 이 3가지 정도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사장님. 저는 제도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국정농단이라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그 새로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뭐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경제나 안보 위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 2가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 역시 문재인 대세론이냐 아니면은 반문재인 그 빅텐트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 조금 전에 뭐 김종인 대표 얘기 그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 지금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미를 더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적폐 뭐 블랙리스트 그리고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문재인 대세론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적폐 말이에요. 적폐 청산이 누적된 폐단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대선 후보들 캠프에 막 구름같이 몰려간다 그러는데, 예? 그분들 다 노력하면은 적폐가 아니라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과거 경험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대로 과거의 적폐를 캠프의 모습은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적폐 청산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예. 현재 모습이 과거의 그런 정치 행태를 똑같잖아요. 많이 예.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의 뭐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예. 결국은 어떤 지도자의 주변에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능함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캠프를 딱 저어라면서. 저는 지금은 그냥 다 받고 그 나중에 하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캠프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그 캠프를 주도하는 후보가 그 전체 상황을 완전히 뭐 총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는 핵심 가치에 대한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이제 뭐 중요한 정책과 어젠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결국은 이 후보의 능력이 저는 그 유능함과 실력 그리고 이 정의와 민주주의,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은 옆에 뭐 측근이라든가 모든 후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측근을 제대로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 김우석 부소장님. 지금 뭐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줄 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름같이 그걸 표현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양적으로 지난번에 박근혜 그 행복 캠프인가 이런 보면은 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이 어떻게 됐느냐 뭐 아시다시피 인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종전 차관, 안종범 수석 그리고 문영표 전 장관. 예?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그런 학자 출신이시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500명 안 되니까 지금은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1000명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00명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줄 세우기용으로 뭐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 1000명이 어떠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을 제대로 된 저서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제자도 있어요. 없고 뭐 제자도 있죠, 다. 이런 제대로 된. 그래서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뭐 우리 다는 아니죠. 아니요, 그 우리 신 교수님은 뭐 이렇게 저는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제대로 불려주질 않고 줄 서는 분들은 또 1,000명이 넘게 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질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줄 서는 분들도 문제지만 줄 세우는 분들도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문화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내용보다는 좀 양쪽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새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까 우리 그 말씀하셨듯이 지도자의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이고 정책 방향이고 비전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면서 결국 그 모인 사람들이 계속 설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면이에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학자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좀 바뀌는 분들도 물론 안 바뀌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에 이 대선 때마다 가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 진영에 와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당시에 뭐 권영길 후보나 완전히 좌쪽 이 진보 진영에 가도 그분들이 또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 때마다 이 캠프에서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폴리페서 소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아주 극소수기시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 과거에 이인재 후보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냥 꾸준히 사방에 다니시던 분들도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후보의 유능함이 필요한 것이 그런 분들이 뭐 역시 대세에 따라서 많이 몰려들 겁니다. 폴리페서들 있지만 그러나 또 진정으로 정말 국가를 걱정하고 능력 있는 학자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분들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이런 후보의 리더십,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그 후보의 리더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유의할 게 사람들은 많지만 일하는 사람하고 그걸 상을 받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캠프들에서도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거기에서 계속 뭐 이렇게 그 분위기 맞추고 이렇던 사람들이 장관되고 수석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줄 서 있는데 상급이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정권이 와야 되는 단초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분들 또 돌아서셔가지고 다음번에 또 딴 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이 학자들도 들어왔지만 장 차관 모두 적자생존 수첩에 받아 적는 그리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들 그것이 블랙리스트고 잘못된 것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이분들이 그래도 학자 출신 아니에요. 학교에 계셨는데 이게 이제 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판은 이 정치판은 치열합니다. 여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딴 사람 다 가져가는 거죠. 예. 어쨌든 뭐 1,000명이 전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세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은석 부소장님? 일단은 뭐 대세가 아까 대세론 말씀하셨는데 대세론이 대세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게 결국은 그 투표에서 민심이 반영이 돼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세론은 자기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대세론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상황이 변해도 그게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건 안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어제 YTN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결국은 후보 적합도 부분에서는 뭐 다 비슷해요. 안희정이나 뭐 그 문재인이나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근접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세론이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쳐야 할 그 고비가 많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당의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하고 대비해 보면 안희정 후보가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세론이 굉장히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자 102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응답률은 13.4% 그리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대세로 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대세론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완벽하게 굳어진 대세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대세론의 주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민의 신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문재인 결국은 저는 두 차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경선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돌풍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있고요. 역시 두 번째는 그것을 넘고 나면은 결국은 제3지대 텐트론 역시 이 중도와 보수 진영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이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과연 중도 진영의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뭐 안철수라든가 여러 이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제3지대를 만들고 문재인 후보에 필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의 고비가 이제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에 펼쳐지리라고 봅니다. 예. 1831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소탐대실이 아니라 대탐소실입니다. 단체당들 너도 나도 대권 도전하는데 그렇게 다 나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야, 진짜 예리하시다. 맞습니다. 9180님, 설왕설래. 혀끝에 말로 오가는 정치 말싸움 속에 서로가 강하다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행세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쉬우면서 이렇게 딱딱 이거 참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요, 지금 벌써 끝날 때가 됐네?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오늘? 예. 네. 다음 주에도요,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이죠? 봄을 느낄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